미국의 한 건물 앞,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옷차림으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꿋꿋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그중 한 한국인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그레이트넥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레베카 밀러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던 그 사건이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첫째 아들 루카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전업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그레이트넥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 학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SAT 준비, 과외, 수학 경시대회, 로봇공학 캠프, 논문 연구, 프로젝트까지 아이의 스펙을 쌓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부모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아이의 학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학부모 네트워크가 중요했습니다. 유능한 SAT 강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명문 사립고에 합격하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외가 대입에서 효과적인지, 이런 정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두 학부모들끼리 공유하며 아름아름 얻어내야 하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학원 앞에서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한국 엄마들. 그레이트넥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모들은 대부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 특히 한국인 엄마들은 학원 앞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보통 학원에 아이를 내려주고 끝날 시간이 되면 다시 데리러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심지어 학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학원 앞에서 자주 보이는 한 학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 루카스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 어머니 김지혜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늘 세련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안 추워요? 보통 다른 부모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던데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학원 앞에서 기다린다고요? 네, 대치동에서는 거의 기본이에요. 대치동이요? 그게 뭐죠?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은 서울에 있는 교육 특구예요. 한국에서 교육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죠. 거기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원에 있는 동안 학원 앞에서 기다려요. 왜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왔을 때 바로 필요한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혜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필기 내용을 정리해 준다든지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건네준다든지 해요. 학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과외를 가거나 도서관에서 복습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카스가 학원에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즉각적인 서포트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치동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김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학원 앞은 롱패딩을 입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요. 그제야
저는 그녀가 늘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학원 앞을 둘러보니 그레이트넥에서도 롱패딩을 입고 서 있는 한국인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따뜻한 패딩을 입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혜 씨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학습을 도와준다고?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부모는 지원하는 역할일 뿐 학습을 직접 챙기거나 개입하는 것은 과보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지혜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루카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엄마들처럼 학원 앞에서 루카스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영하로 떨어졌고 차 안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김지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루카스를 기다렸습니다. 학원 앞에는 이미 몇 명의 한국인 엄마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면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주거나 복습할 내용을 체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지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김지혜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날 저는 김지혜 씨를 따라하며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울코트를 입고 목도리와 장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위는 제 몸을 에워쌌습니다. 한국인 엄마들이 왜 롱패딩을 입는지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렇게 추위와 사투를 하던 중 루카스가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려웠던 거 있어? 엄마랑 정리해볼까? 루카스는 처음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천천히 오늘 배운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처음엔 단순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학원 앞에 나왔지만 점점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롱패딩을 구매해서 입고 다른 한국인 엄마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알고 지낸 캐서린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레베카, 너 왜 여기 서 있어? 차 안에 있지 않고?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 엄마들처럼 루카스를 서포트해 보려고. 캐서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포트? 어떻게?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운 걸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주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 캐서린은 흥미롭다는 듯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 역시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학원 서포트 방식이 조금씩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미국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엄마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어느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복습을 돕는 시스템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학부모들은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노트를 펴서 오늘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엄마들만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레이트넥의 엄마들도 점점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트넥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식 학원 서포트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하면 확실히 기억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바로 정리해주는 게 좋겠어. 학부모들끼리의 대화 주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과외가 효과적인지 묻던 대화가 서포트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어느새 롱패딩을 입고 학원 앞에서 루카스를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고 루카스가 학원에서 나오는 즉시 그날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더 잘 서포트하기 위한 문화였지만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캐서린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베카, 몽클레어 롱패딩 입었네? 어디서 산 거야? 응, 그냥 따뜻해서 입고 나온 건데 요즘 학원 앞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명품 패딩 입더라. 처음에는 그냥 아무 패딩이나 입었는데 이제는 브랜드도 신경 쓰는 분위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학원 앞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그 패딩들의 브랜드가 눈에 띄게 명품 브랜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용성을 위해 롱패딩을 입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더 좋은 패딩을 입고 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몽클레어가 대세래. 대치동에서는 요즘 무슨 어클이 유행이라던데 우리도 그런 거 입어야 하나? 한국 엄마들은 롱패딩도 매년 새 걸로 바꾼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처음으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문화였는데 어느새 누가 더 교육에 열정적인 부모인가를 보여주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학부모들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기 위해 입은 롱패딩인데 마치 브랜드를 과시하기 위해 입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학원 앞에서 김지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레베카, 잘 지냈어요? 네. 지혜도 잘 지냈죠? 오랜만에 만난 김지혜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 모습 마치 한국의 대치동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대치동 같다고요? 네. 대치동에서도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서포트를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학부모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부모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열정적인가를 보여주려는 경쟁으로 변해요. 결국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끼리 서로를 의식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를 더 잘 서포트하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교육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김지혜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학원 앞의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명품 롱패딩을 입은 학부모들, 서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확인하는 눈빛, 어떤 패딩을 입느냐가 아이를 서포트하는 부모로서의 열정을 증명하는 듯한 분위기. 어느 날 학부모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만 롱패딩 안 입으면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학부모 모임에서도 다들 명품 패딩 입고 오더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곳 뉴욕 그레이트넥에서도 대치동에서 벌어지는 학부모 경쟁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롱패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김지혜 씨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레베카,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는지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지혜 씨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거울 속에 저는 몽클레어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패딩,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그 패딩을 둘러싼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를 더 잘 서포트하고 싶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다른 엄마들이 입는 패딩 브랜드를 신경 쓰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학원 앞에서 서 있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패딩 브랜드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구분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루카스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 학원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보기엔 어때?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사실 나쁘진 않았어. 학원 끝나고 바로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진 않아? 루카스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해진다고? 무슨 뜻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몽클레어 패딩에 소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널 돕고 싶어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점점 다른 엄마들이 뭘 입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신경 쓰게 됐던 것 같아. 루카스는 그제야 이해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사실 학원 다니는 애들은 엄마들이 뭘 입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래? 응, 그냥 빨리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해. 근데 엄마들이 그러는 거 보면서 조금 신기하긴 했어. 패딩 브랜드 같은 거, 그런 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갔거든.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신경 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몽클레어 패딩이 아닌 작년에 입던 평범한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패딩은 더 이상 최신 유행도 아니었고 고급 브랜드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은 여전히 명품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몇 엄마들은 제가 예전 패딩을 입은 모습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루카스가 학원에서 나올 때까지 평소처럼 기다렸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중에 어려운 부분 있었어.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집을 꺼냈고 저는 그와 함께 학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롱패딩을 입고 서 있었고 여전히 서로의 패딩 브랜드를 은근히 신경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경쟁 속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지혜 씨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드디어 패딩을 벗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학원 앞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루카스가 필요할 때만 적절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복습을 도왔고 어떤 날은 루카스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딩 브랜드 같은 사소한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 학부모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누가 더 열정적인 부모인가를 과시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김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지혜 씨,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서포트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김지혜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레베카,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죠?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단순히 학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할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을 짜고 감정적으로도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은 한국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고생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밤늦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시험 기간이면 부모도 밤을 새워가며 아이의 컨디션을 챙기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냥 아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그 과정을 같이 겪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저는 그동안 한국 학부모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대치동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김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새벽 한두 시에 학원을 끝내고 나오면 부모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바로 복습을 시키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이렇게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결국 아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당연히 아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가 곁에서 서포트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요? 네. 한국의 입시는 상대 평가라서 단순히 내가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롱패딩 브랜드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지혜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된 학원 서포트도 나중에는 부모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형태로 변질될 때가 많아요. 결국 한국에서 교육은 아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겨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카스를 돕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렸지만 어느새 그 이상한 경쟁 속에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패딩 브랜드, 학부모들 간의 분위기, 누가 더 열정적인 부모인가에 대한 무언의 압박.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저도 남들이 하는 방식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김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부모가 개입하는 게 정말 아이에게 좋은 걸까요? 김지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이유로 부모 자신이 먼저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카스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제대로 돕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저 자신이 먼저 경쟁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김지혜 씨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중요한 건 패딩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 앞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카스가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학원 앞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롱패딩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브랜드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아이를 위한 엄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들을 존경합니다. 아이의 교육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학부모의 열정이 선진국 미국을 흔들고 있네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한국에게 이런 대재앙이? 한국으로 여행 온 여성 인플루언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창문 밖에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한국인들은 태연한 모습입니다. 과연 한국의 지하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따뜻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린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하며 올린 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태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현재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멋을 알리는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에요. 제가 며칠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경험을 했어요. 기대와는 조금 달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여행 쇼츠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답니다. 여행 인플루언서를 시작하며 제가 방문하는 나라들은 보통 짧게는 5일, 길게는 3주까지 머물면서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까지 발견하며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요. 아직 유명 여행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만큼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여행이 주는 감성과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에 매료되고 중독되어 버려서 천직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제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필리핀, 싱가포르를 거쳐 일본 홋카이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던 찰나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으로 넘어가 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정말 핫하잖아요. K-팝으로 시작해서 K-푸드, K-드라마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직접 영상을 찍고 한국의 문화를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와 좋아요가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사서 신치토세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한국의 기상 상황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잠식하더니 결국 간신히 비행기 티켓을 다시 구해서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걱정과 달리 비행기는 이륙하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짧은 비행 중에도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좀 요동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머물 계획을 하고 맑은 날이 오면 많이 찍어 올려야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깔끔하고 조용한 내부에 비해 밖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비가 내리는데 휘몰아치는 수준이었죠.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늘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었어요. 비의 기세에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일기예보에는 모든 요일이 다 비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도착한 다음 주에도 계속 비예보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나 많은 비가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보다 많은 비를 뿌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컨텐츠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은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었고 여름의 한국 날씨는 무더울 것이라는 내용도 찾아봤던 터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비가 쏟아져서 한국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영상에 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마음을 다잡고 카메라를 켜고 인천공항에 쏟아지는 비를 배경으로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했고 많은 비가 나를 반긴다.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지만
한국 문화가 유명한 만큼 나에게 좋은 추억을 줄 것이다 등 기대와 걱정이 섞인 멘트를 하며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카메라는 삼각대를 설치해서 저를 계속 찍었고 저는 서울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레지던스를 예약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여 숙소로 가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지하철로 향하는 길을 안내받으며 물어봤어요. 한국은 맑고 청명한 하늘로 영상에 많이 소개되던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요? 그러자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고객님, 한국은 지금 장마라고 불리는 우기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비 오는 한국의 정취도 만족하실 겁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완전히 나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가 계속 오는 한국이라니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말한 대로 비 오는 한국의 정취도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지하철로 향했어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 중에도 한국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평소 한국 문화와 컨텐츠를 많이 즐긴 저로서는 성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지하철이 달리는 중에 지상으로 올라오며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한강과 주변의 건물들을 보니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지하철에서 내린 후 지하철역 안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숙소로 향했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밖으로 나왔어요. 이왕 즐기는 거 제대로 즐겨보자는 마음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으로 향했죠. 제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곳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비록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우중충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안내데스크 직원의 말처럼 경복궁이라면 한국의 정취와 멋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복궁으로 걸어가며 이동하는 길에 드넓은 광장이 눈에 보였어요. 광장에 도착하니 양옆으로 높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광장을 감싸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경복궁의 입구가 보였어요. 정말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느낌이었죠. 그 와중에 두 명의 동상이 아주 눈에 띄었어요. 마치 우리 런던에서 빅토리아 여왕비나 윈스턴 처칠경의 동상이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는 모습과 흡사했죠. 광장에 가까이 다가가니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동상과 세종이라는 왕의 동상이 있었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동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던 저는 가까이 가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과거 일본의 수백 척의 수군을 단 13척의 군함으로 막아낸 영웅이고 세종왕은 한국이 사용하는 한글을 창제한 왕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대단한 인물들이라 경복궁 앞 광장에 이렇게 커다란 동상으로 모셔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도 촬영하며 카메라를 놓지 않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광장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어요.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물이 차지 않은 것처럼 보여 호기심에 내려가 봤어요. 광화문 광장이라고 적혀있는 입구로 들어서니 다양한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과 세종왕의 업적을 다룬 전시관이 눈에 띄어 구경을 시작했죠. 카메라로 일일이 담으며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승리하는 영상과 내용들을 보며 감탄하였고 세종왕이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창제했다는 얘기를 보고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느꼈어요. 이 정도의 업적이면 충분히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전시관 구경을 마치고 경복궁의 정문으로 향했어요. 해설 표지판을 읽어보니 이 정문은 광화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 그래서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쏙쏙 들어오며 광화문을 지나는데 경복궁의 장엄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며 한국의 전통 건축물의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게 바로 비 오는 날의 한국의 정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비도 점점 강해져서 우선 몸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건물로 뛰어 들어갔죠. 비를 피하면서 다시 경복궁을 바라보는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 한국의 전통 배경에 좀비들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지금의 경복궁과 비 오는 날씨가 마치 킹덤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문득 이 분위기를 영상에 담아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 경복궁의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 느낌을 내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인플루언서들은 밝고 화사한 경복궁의 모습을 남기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마치 좀비의 시점에서 경복궁을 담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비를 맞으며 촬영을 다 마친 후 기쁜 마음으로 경복궁을 나왔어요. 경복궁 옆에 카페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에 다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촬영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숙소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도착한 후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머리와 몸을 말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에 비 내리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걱정이 앞섰어요. 비가 오는 서울에서 컨텐츠는 하나 건지긴 했지만 맑은 날에 서울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일기예보가 바뀌었을까 생각하며 일기예보를 확인하니 계속 비 소식만 있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안내해 주었던 장마라는 것을 검색해 봤는데 한국에서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 장마라는 거예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대로 맑은 날에 한국을 찍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며 일단 경복궁에서 찍었던 영상을 편집해 올려본 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우울한 기분을 만회하고자 기분 전환을 위해 헤어샵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고 저는 여행할 때마다 그 나라의 헤어샵에 방문해서 그 나라만의 특색 있는 머리를 해보는 컨텐츠를 자주 만들곤 했거든요. 레게 머리도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두피 마사지도 받아보며 각국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이용한 컨텐츠를 해봤었는데 이번엔 한국 아이돌 스타일로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헤어샵을 찾았어요.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청담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제가 갔던 헤어샵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헤어샵이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맞는 디자이너가 있어서 바로 머리를 할 수 있었죠. 아이돌처럼 머리를 스타일링하며 컨텐츠 촬영을 위해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메이크업까지 받았어요. 평소 K-팝에서 보던 아이돌들의 찰랑이는 머릿결로 탈바꿈되고 밝고 매끄러운 톤으로 메이크업이 되는 저를 보며 너무 뿌듯했어요. 결제를 하고 밖으로 나와 카메라로 연신 제 얼굴을 찍다가 문득 이 모습으로 한국의 번화가를 돌아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홍대 입구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라고 해서 저는 홍대 입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로 이동하는 와중 제 귀를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하철 내부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장마 때문에 지하철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열차는 이번 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다음 역에서 정차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침수된 지하철역을 지나서 지하철은 그대로 운행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됐죠. 침수된 역을 어떻게 지나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여나 물이 지하철 내부로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그 순간 지하철이 서행하면서 침수된 역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는데 창밖을 보고 경악했어요. 물이 가득 찬 창밖 풍경을 보며 지하철 선로에는 물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설치된 차단문이 선로로 들어올 뻔한 물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계속 창밖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비나 눈 때문에 전철이 지연된 적이 있었고 운행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봤던 터라 이 상황이 너무 대비됐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백인 여성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한국 지하철 신기하죠?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했어요. 네. 지하철에 이런 방수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모든 지하철역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백인 여성이 말했어요. 네, 맞아요. 서울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스크린도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하철이 올 때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 올 때 차단되는 차단문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런던에서는 이렇게까지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는 역이 많지 않았고, 스크린도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일어나면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거든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 선로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백인 여성에게 물었어요. 그럼 모든 역의 스크린도어가 물을 막아주는 용도로 되어 있나요? 그녀는 대답했어요. 서울은 지상철, 지하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상에 있는 지하철역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긴 한데 아마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기해서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런 침수나 자연재해에도 지하철이 운행을 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해 낸 거군요. 백인 여성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저도 여기 유학 와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본 한국은 치안과 안전에 민감할 정도로 관심을 쏟는 것 같아요. 범죄나 사고 발생률이 극히 드물어요. 아마 이것도 그러한 용도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흠칫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유창한 영어를 쓰시며 저희에게 말을 거셨어요. 원래 지하철에 날리는 먼지와 지하철이 들어올 때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선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스크린도어가 폭우로 내린 비까지 막아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와, 아주머니 영어를 되게 잘하시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유행하는 한국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안전까지 전 세계인들이 배워가야겠네요.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요. 많이 와서 많이 배우고 해요. 우리도 영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에 본받을 점을 찾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린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끄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백인 여성은 핀란드에서 유학 온 KT였어요. 추운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로 유학을 결정했는데 한국의 문화산업이 미래에 비전이 있을 것 같아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아주머니는 남편이 미국에 파견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어요. 남편과 딸이 같이 미국에 가 있고 혼자 한국에 남아 계신다고 했죠.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가족과 소통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타지에 나가는 게 싫고 한국이 좋아서 혼자 남은 거라고 하며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환승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KT도 저와 같은 방향인 홍대 입구로 간다고 해서 함께 환승했어요. KT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홍대 입구에 도착했어요. KT와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받으며 헤어진 후 지하철역을 나왔어요. 홍대 입구는 젊음의 거리라 그런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젊음은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 주변 가게들에서 들려오는 신나는 K-팝 음악을 들으며 저는 홍대 입구 거리를 걸어 다니며 쇼핑도 하고 유명한 카페와 케이크 가게도 찾아가 봤어요. 달콤한 케이크를 맛보며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니 운치 있었어요. 어젯밤 우울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죠. 해가 저물어갈 즈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KT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연락해 온 거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홍대 입구역으로 다시 돌아가 KT를 다시 만났어요. KT는 제게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저를 한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간판을 보는 순간 저는 즐거움에 몸서리 쳤어요. 컨텐츠에서만 보던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을 파는 음식점이었던 거예요. KT는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얼른 들어가자고 하였고 저희는 대기를 조금 하다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착석했어요. 삼겹살을 주문하였고 음식점 종업원이 직접 구워주는 삼겹살을 먹으며 정말 감동했어요. KT도 처음 삼겹살을 먹었을 때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KT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술 좋아해요? 삼겹살에는 한국식 술을 먹어야 돼요. 저는 좋다고 말했어요. KT가 자연스레 한국말로 주문을 하였고, 우리는 한국식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이라는 것도 함께 마셔봤어요. KT가 술을 섞어주는데 한국 컨텐츠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같이 잔을 부딪히고 소맥을 한번 마셔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목 넘김이 좋더군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KT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고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헤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전날 먹은 술 기운인지 머리도 조금 아파서 그날은 전날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2가지 영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는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방수 시스템을 다룬 영상, 또 하나는 삼겹살과 소맥의 매력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편집하고 배경음악도 넣어서 업로드했어요. 업로드를 마치니 허기가 지기 시작해서 뭘 먹을까 하던 참에 창밖을 보니 비가 거의 그쳤더군요. 저는 밖으로 나가 밥을 먹고 서울타워에서 야경을 보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미스트처럼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챙겨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서울타워까지는 생각보다 금방 도착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멋진 경치를 찍었어요.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하고 서울타워 인근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서 한국의 전통 건축물처럼 보이는 쉼터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경치를 감상하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더니 햇빛이 바닥에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밝은 햇빛을 받는 서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황급히 채비를 하고 서울타워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망대에 가까워지는 순간 저는 감동하고 말았어요. 먹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빛이 주변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구름 사이로 비추는 따뜻한 햇빛이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고 마치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내 마음속 우중충함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에 먹먹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라도 언젠가 해가 뜨기 직전에 구름이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라는 영국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을 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올린 영상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수많은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까지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끝없이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너무 놀라서 잠시 내려놓을까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서울타워에서 바라보는 노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방송을 켜니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채팅창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한국의 노을이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더군요. 저는 장마철에 한국을 방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선물 같다고 말했어요. 앞서 제가 말한 영국 속담을 얘기하며 앞으로의 밝은 날을 기대하며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처음엔 저에게 시련을 주는 나라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가장 큰 선물을 준 고마운 나라였어요. 비록 이번에는 장마철이라 한국의 멋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지만 맑은 날 다시 한국을 찾아 사계절의 한국을 영상에 담아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한국의 사계절 중 언제 가장 한국의 멋을 잘 담을 수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그 계절을 시작으로 해서 사계절을 담아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외국인을 보신다면 저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해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